256기가짜리 아이폰이 꽉 찼는데 사실 그 공간의 절반은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쓸모없는 파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56기가가 너무 빨리 차서 512기가짜리 아이폰을 사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경우 진짜로 사용하는 사진이나 앱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도 30, 40, 심지어 50기가까지 공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아이폰을 완전히 청소하는 7단계를 보여드릴 건데 마지막 단계가 가장 많은 공간을 확보해주지만 거의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영상을 자주 보시지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하는 분들 중 85%가 구독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애플이 추가로 256기가를 제공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0유로, 100달러를 청구합니다. 즉, 캐시나 시스템 쓰레기로 낭비되는 1기가마다 실제로 여러분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고 오늘 우리는 그걸 되찾을 겁니다. 1단계, 이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이폰을 7일마다 한 번씩 재시작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운영체제는 임시 데이터, 시스템 캐시, 진단 로그 등을 계속 쌓아두고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저장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재시작만으로도 이런 파일들이 정리됩니다. 약 2, 3GB의 공간이 확보되는데 변기물을 내리듯 쌓여있던 찌꺼기, 파일들을 깨끗이 치워줍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마다 아이폰을 한번 재시작하는 거죠. 6에서 7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켜세요.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그리고 아이폰 저장 공간으로 이동하세요. 분명히 사용 중인 저장 공간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브라우저입니다. 사파리나 크롬은 엄청난 양의 탐색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방문 기록, 쿠키, 사이트 캐시 등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여러 기가바이트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파리의 경우 설정에 들어가서 맨 아래로 내려가 앱 목록에서 사파리를 찾으세요. 사파리를 클릭하면 방문 기록과 웹사이트 데이터를 지우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꽤 많은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방문한 각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뉴스 사이트 하나만 해도 148메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롬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정리는 아이폰의 설정에서 할 수 없습니다. 크롬을 직접 열고 오른쪽 상단의 점 3개를 누른 다음 탐색 데이터 삭제를 클릭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브라우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 번째 단계. 이건 정말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아이폰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면 여기 앱들이 다운로드한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이런 파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볼까요? 넷플릭스입니다. 무려 516메가를 차지하고 있네요. 넷플릭스가 제가 오프라인으로 영화를 볼 거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다운로드를 해버린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무려 16기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6기가 아이폰이라고 해도 이건 정말 엄청난 용량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볼 영상을 미리 분석해서 오프라인 재생을 위해 미리 다운로드해 둡니다. 저는 한 번은 20기가가 넘는 용량을 발견한 적도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15기가가 차지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용량이죠. 그리고 이건 제가 보려고 한 적도 없는 영상들로 채워진 겁니다. 이 목록에 나타나는 각 앱마다 다운로드된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여기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된 콘텐츠가 있는데 각각을 눌러서 다운로드된 영상만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구 아이콘을 눌러서 다운로드 삭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파일들의 삭제가 시작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제 7기가로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꽤 많은 용량이죠. 만약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경우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앱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삭제하지 않느냐고요? 왜냐하면 삭제하면 아이폰의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유튜브를 삭제하고 다시 설치했더니 7기가였던 저장 공간이 이제는 저장된 데이터가 13메가로 줄었습니다. 즉 256기가 아이폰에서 거의 7%의 저장 공간을 확보한 셈이죠. 이렇게 하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지갑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용한 이 팁은 다른 앱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캡컷, 인스타그램, 틱톡, X, 예전 트위터, 그리고 트레드스 같은 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앱에 해당됩니다. 아이폰의 정보를 꼭 저장해둘 필요가 없는, 즉 소비성 동적 콘텐츠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저장 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앱을 삭제할 때는 앱 제거 옵션이 아니라 앱 삭제 옵션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단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앱에서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에도 다시 로그인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인데 이건 새롭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메시지 앱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양의 미디어 파일을 쌓아둡니다. 아이메시지로 사람들이 보내준 사진, 동영상, GIF, 문서 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아이폰 저장 공간 그리고 메시지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대화가 정리되어 보이고 받은 미디어, 동영상 그리고 기타 앱들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편집을 눌러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이제 다음을 하세요. 사진 최적화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아이클라우드 아이콘을 누르고 사진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원본 다운로드 및 유지를 선택하면 모든 동영상과 사진이 아이폰의 최대 해상도로 저장되고 아니면 아이폰에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하세요. 원본 다운로드 및 유지 옵션을 선택하면 촬영하거나 찍은 모든 사진과 영상이 최대 해상도로 유지됩니다. 아니면 아이폰에서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1테라짜리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폰에서 최적화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있는 원본 파일이 필요할 때 사진을 클릭하면 바로 전체 크기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편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팁 하나만으로도 최소한 수십 기가바이트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4K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많으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대해 말하자면 영상을 많이 촬영하신다면 기본 녹화 해상도를 4K 대신 1080p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아이폰에서 시각적인 차이는 거의 없지만 파일 크기는 최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7단계. 이제 처음에 약속드렸던 그리고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설정, 일반, 아이폰 저장 공간으로 가보세요. 시스템 데이터가 38기가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직접 지울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이걸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폰을 컴퓨터나 아이클라우드에 완전히 백업한 다음 아이폰을 새 기기로 초기화하고 백업해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수고가 드는 일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가끔은 이 작업에 3일, 4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아이폰을 초기화하고 백업해서 복원하면 이 데이터들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완전히 리셋하는 거예요. 수고스럽긴 하지만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아이폰이 항상 빠르고 넉넉한 저장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재시작하는 습관과 함께하면 저장 공간이 다시는 가득 차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7가지 단계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이폰을 매주 한 번씩 재시작하세요. 사파리와 크롬의 데이터를 정리하세요. 앱별로 다운로드된 콘텐츠를 점검하세요. 캐시가 쌓이는 앱은 재설치하세요. 메시지 첨부 파일을 정리하세요. 아이클라우드 사진 최적화를 활성화하고 6개월마다 복원 백업을 하세요. 이 단계들을 따르면 얼마나 오랫동안 관리를 안 했는지에 따라 쉽게 35기가 정도의 저장 공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사진도 앱도 중요한 데이터도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저장해두고 항상 저장 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꼭 보내주세요.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채널 구독도 꼭 해주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의 비밀 단어는 공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 수 있게요.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아래 댓글에 공간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